네, 진선님, 현병님, 어, 성년님, 네, 성년님, 지아빠님, 나도님, 정민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도 화창한 봄날입니다. 네, 우리 부산갈매기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커님, 유럽인 폭락이라 유럽 시장이 많이 빠졌나요?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어제 영국 1.7%, 독일의 닥스가 1.9%, 네, 유럽 쪽이 한 1%대 정도 빠졌군요. 글쎄요, 그렇게 크게 영향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스스로 불안감을 그게 조성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요, 항상 좀 낙관적인 분들이 유리합니다. 좀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분들이 주식 시장에 좀 불리하십니다. 네. 안철님, 네, 덴터필 이사벨님, 금선님, 어서오십시오.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8시 34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디비아님,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그렇죠? 네, 시간 외.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얼렁얼렁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우리 유튜브가 제 일을 방해하지 않는 방패막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엉이집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10109님, 오늘은 출석이, 네, 조금 늦으셨습니다. 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좀 시장이 심심했어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국에서 정신이 번뜩 드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셨겠지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데일리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자, 우리 월요일 데일리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지난 데일리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데일리에서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드디어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외로 무려 24% 오르고 있어요. 또 25%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24, 5%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에서 CEO가 한 얘기는 첫째, 가속 컴퓨팅, 엑셀러레이팅 컴퓨팅, 이게 뭡니까 하니까 어쨌거나 그 복잡한 계산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을 기존의 CPU로 벅찼던 거를 지금 GPU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이 1조 달러 정도 된다. 아주 긍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CPU는 여러분 다시 인텔의 CPU인데 우리 엑셀이라든지 이 CPU 생태계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GPU가 CPU로 AI 하는 친구들이 해봤더니
좀 속도가 느려서 마음에 안 드는데 GPU 했더니 훨씬 잘 되더라니까 GPU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에는 GPU는 뭐 우리 그 뭡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이나 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라서 많이 쓰는데 이제는 AI 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언어가 다릅니다. CPU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GPU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I 얘기. 그래서 결국 이걸 보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 미래가 소위 말해서 전도유망하다.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1200조입니다. 와. 어허. 네. 우리 삼성전자가요, 408조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3배나 비쌉니다. 자, 어쨌거나, 요게, 최근에 반도체 쪽이 이 바람에, 어제 마이크론도, 소폭 상승했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 제품 수입 금지! 이러면서 찬물을 끼얹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우리도 불투명성,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중국에 지금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 디램하고 낸드 공장이 다 있거든요. 삼성은 중국에 디램 공장이 없는데 하이닉스는 그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들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려. 지금. 자, 아무튼 중국이 난립니다.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중국이 워낙 횡포를 부려가지고요. 중국의 횡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자, 그것 때문에 반도체 쪽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이번에 확 미축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은 제일 좋을 때가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반도체 IT가 주거니 박거니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올라갈 때가 좋은데 네. 반도체가 확 위축이 되어버린 바람에 이번 주는 영 반도체에 힘이 빠졌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다시 반도체 활력을 줄지 요걸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메모리 중심이라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들하고는 좀 시스템 반도체하고는 영역이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AI 관련주들 좀 심리적으로 AI나 그래도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겠다. 네, 요게 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건질 게 있었고 그 다음 미국 시장 자체는 계속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어제는 다시 험악한 얘기들 지난주에 오를 때는 한도 협상은 차게 타결될 거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제는 안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서로 계속 버팅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건 미국적 재료죠. 자, 그 속에서 좀 긍정적인 거는 또 하나 찾으면 뭐냐면 요즘 우리 환율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그림이 고무적인 게 저는 지금 중국이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게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국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샤오펑이라고 있습니다. 샤오펑.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엉망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500억 했네요. 7,535억을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 50% 줄었다. 여기서 지금 우리 2차 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국은 우리가 경기 침체란 거는 일반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시진핑의 그 독재 그 다음 전 세계로부터 왕따 이런 걸로 저는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마크 모비우스 돈도 안 빼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지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막 간첩죄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 중국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거죠. 공장도 다 인도로 이제 탈출하고, 이제는 앞으로 인도가 중국 이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인구도 인도가 더 많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고 침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라서 빨리 멀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샤오펑이 매출이 50% 줄었어요. 1분기가.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 영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는 작년에 보조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조금 아닙니까? 이렇게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가, 관료주의라는 게 결국 관시잖아요. 관시. 능력보다는 돈, 인맥 이걸로 하는 데라서 보조금은 이거는 뭐 너나 나는 중국 정부에서 나온다고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해먹자. 그래서 중국 과거에 중국의 HMIC라고 네, 뭐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결국 반도체 집 하나도 만들어 먹지도 않고 2조를 그냥 꿀꺽 삼키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보조금이 부작용이 큰데 작년 4분기에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그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급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과잉세, 중국은 뭘 한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니까요. 네, 지금 2차 소재들이 이렇게 급락한 거는 다 중국의 보조금 폐지 때문이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 보조금 해먹으려고 막 중국에 막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전기차 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빼먹고 막 하다가 보조금이 끊겨버리니까 너나 나 다 망하고 다 튀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나타난 과잉 생산된 소재들이 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과정이죠. 결국 이제 차 처리가 되고 이제 정상화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중국 경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 되고,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거슬렸거든요. 왜냐?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수출 의존도가 한 30% 이상 됐죠. 31%, 34% 이렇게 갔었는데 이때는 위안화와 우리의 원화가 거의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를 말해주는 위안화의 움직임이 한국 원화도 그에 맞추는 게 맞겠지 이래가지고 동조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중국 비중이 20% 이내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는데 원화는 안정적이다.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가면 우리 주식 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 팔고 채권도 팔고 이꼴 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외환 개방이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엉망이 되고 있다. 그래, 과거에 덩샤오핑부터, 해왔던 원자바오까지 합리적으로 한 3명의 지도자가 중국한테는 상당히 잘했잖아요.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그 모아놓은 창고에만 곡식을 쏙쏙 빼먹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참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환율 흐름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괜찮고 해서 오늘 좀 우리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볼 게 생겼다. 자, 그 속에서 결국 에코프로가 공매도 1위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RX 들어가셔가지고요. KRX 들어가셔가지고 네, 여기 들어가시면 공매도 나옵니다. 공매도가 나오는데요.
공매도 잔고 들어가시오. 잔고 5위 보시면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시면 2%는 2위네요. 네, 오늘 보니까 어제는 1위였어요. 오늘은 이제 2위로 내려앉았거든요. 바이 에코프로가 어제 밤에는 제가 조사할 때는 1위였습니다. 바이오니아가 다시 1위로 올라섰네요.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 2위. 네, 참 완전히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에코프로를 적극적으로 공매도 하는지 어제도 그래서 보면 외국인이 에코프로 BM, LNF 또 일제히 팔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은 이들은 지금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생각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하는 걸 어제 여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생각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드디어 1위로 올라섰는데 4월 27일 4월 말만 4월 말만 하더라도 33이면 뭐 그저 그랬는데 4월 28일부터 치고 올라오더니 1위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14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95.5만 주 엄청나게 지금 공매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외국인 매도의 반 이상은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일부 애널리스트도 그 바람에 동조해서 매도 리포트 막 내죠. 그러면서 나타난 일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 2시만 넘으면 어제 5월 23일 화요일에도 2시 20분부터 쭉 밀죠. 어제도 보면 2시 20분입니다. 한번 밀려고 했어요. 잘 안 밀렸어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때 3시 넘어가니까 또 한 번 세게 밀었어요. 근데 생각만큼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물론 공매도는요. 매수 효과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 이상에서 걸어놔야 되는데, 근데 공매도 세력, 여러분이 공매도 세력이면, 그렇게 했죠.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그냥 일반 주식을 막판에 파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는 미리 때려놓고, 거짓거리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2시 한 20, 30분부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매일 2시 20분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누르는 어제도 있었다. 어제는 잘 안 먹혔다. 근데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누르면 그 시간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보다는 더 강한 항상 그 위에서 에코프로를 한 이 정도에서 움직인다면 그 위에서 움직일 정도로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름 코스닥 시장은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나름 버티는 힘은 존재합니다. 버티는 힘은 존재한데 어제 보니까 조금 힘에 붙이는 느낌? 뭐냐면 어제 하락 종목이 900개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날 전에는 상승 종목이 한 900개 이상씩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700개로 들어오더니 이제 하락 종목이 900개 늘었다.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좀 힘에 붙인다 시장에. 결국 어제는 지수가 0.4% 빠졌지만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가까운 체감지수는 더 낮거든요. 그래서 좀 재료도 그 시기하고 좀 이래저래 좀 애매해진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좀 긍정적인 역할은 해줄 것 같은데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의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망이 없어졌어요. 망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과잉 생산됐던 소재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시 꾸준히 우상향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차가 내연기관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의 업황이 꺾이니 어쩌니 한다는 거는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앞으로는 거대한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촉이라서 우상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올랐으니까 조금 더 시장에 반등했다가 조금 긁혔다가 다시 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결국 바닥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낙폭도 컸고요. 회복 국면을 접어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시장을 본다면 2차 전지도 좀 최근에 반등은 조금 했잖아요. 그래 반등은 좀 하고 조금 소강 상태 이런 상황. 그다음 지난주에 반도체들이 강하다가 또 마이크론과 중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도 좀 뜸하고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였는데 오늘 과연 엔비디아가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소재 가격이 중국의 보조금이 끝나고 정상화의 길을 접어들면서 2차 전지도 뭐 지난 한 달여 동안 엄청 빠졌잖아요. 회복의 길을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는 좀 위축돼 있고 소강 상태라서 오늘 시장은 봐야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저런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시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 20% 이상 급등하고 있어서 우선 당장 뭐 AI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 정확히 뭐 AI 관련주다 할 만한 회사는 잘 없지만 어쨌거나 AI 관련주 그 다음에 본다면 AI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HBM 말씀드렸죠 메모리를 적청해서 그래서 AI가 24시간 공부를 하는데 옆에 도서관 같은 자료들을 막 담아놨다가 빨리 주고 빨리 받고 막 이러면서 AI가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모듈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요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구멍을 뚫어가 연결시키는 장비 뭐 이런 거는 또 한미 반도체가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위가 아구가 딱딱 맞는지 이런 건 이제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어서 장비로 치면 뭐 한미 반도체 오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칩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꼭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혜주다. 그 외에 뭐 AI 관련주로 우리가 얘기되는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그런 데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목들. 성현님, 루닛도 뭐 AI 관련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유닛은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의료 혁신에 가까운 AI를 활용한 의료, 그것도 AI네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루닛은 AI의 무게감보다는 그게 그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의료 보조로 어떤 혁신적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가 더 무게감이 있네. 어쨌거나 AI입니다. 루닛도 어제 최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루닛도 요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의사를 대신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암이라는 거는요. 암세포를 의사들이 이렇게 생긴 걸 암세포라고 하자. 이렇게 만든 게 암이라서 의사들이 다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암이라고 판독한 사진을 이 AI가 루닛 개발 AI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판별하고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 같은 거는 아주 판별하기 어려운 게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럽 같은 데는 반드시 의사 2명이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사 혼자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서 의사 1명과 AI 1명, AI가 판독한 게 의사 2이 판독한 것보다 더 암을 잘 발견하더라.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고맙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암 환자만 늘어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루닛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올 전체적으로는요,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2차 전지. 근데 제가 지금 정의연 프로님 CEO님께 말씀드린 중국에서 보조금의 영향이 크다 하는 건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장은 중국의 보조금 얘기는 없어요. 시장은 그냥 중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이다 정도만 하니까 이 말은 결국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가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저는 일시적 현상이다 보는 거고 경기 침체라고 보는 입장이면 중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일단은 소수 의견이다 이건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거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두 축인데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이 분위기가 좀 괜찮은 엔비디아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장 아직 한 3분 남았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다들 좀 분위기가 괜찮네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반도체 주도의 반등 흐름,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번 주에 기죽었다가 오늘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근데 지난주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는 그날은 2차 전지는 좀 운매 기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조금 기가 죽을지, 오늘도 그래도 좀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소부장들이 강세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과연 장 마지막까지 약발이 먹힐지 그걸 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두 가지를 봐야 되겠고 오늘도 역시 2시 20분에는요. 또 우리 에코프롬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오늘도 공격을 할지 오후장에는 또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2시 30분에 어김없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그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공매도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도 또 처음 봤어요. 참 이제 항상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전 포인트는 그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